네,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파란불로 전환된 국내 증시고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코스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제는 현물 선물 시장 전 방위적으로 매수를 보이더니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5천억 원대 매도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다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 공방전에 나섰고 코스피는 다시 한번 1%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확인됩니다. 거래소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재 2,400억 원대, 기관이 3,000억 원대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그 분위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나 LG 엔솔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 상승하고요. 반도체 투톱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의 이 한파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통상 8월은 또 거래도 되게 적고 증시가 늘 조정에 나왔던 그런 구간인데 이제 8월장 앞두고서 어떻게 이 반도체에 대한 대비 전략을 잘 세워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소폭 순매수 우위, 개인들이 지금 매수세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어떤 종목 사는지 탑10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연일 초강세고요. 이제 100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음봉인데 이 음봉 자리에서 또 매수 매력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하이닉스는 빠졌지만 삼성은 그래도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적이 좋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사고 있고요. 여전히 저 PBR 관심 많습니다. 기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담고 있네요. 기관 순매수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은 오늘 2차 전지 상위단 LG 엔솔 가장 많이 담고요. 거기다 에코프로 BM까지 담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늘 반등하려다가 많은 그런 흐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도 반짝 반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관이 최근에 좀 드문드문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 사는 모습 보이고요. 역시 방산 담습니다. 지금 시장 키워드는 단기 테마 장세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나름 방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이 종목들 8월 달에 해지 성향으로 매수해도 될런지 포트 정비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알테오젠 오늘 떨어지긴 하는데 기관이 그래도 하방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들 꾸려가 볼게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하이투자증권 신사업투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8월 달에 또 한번 조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좀 반도체 조정이 나오면 어떤 섹터를 우리가 포트에 좀 담아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떨어지고 오르고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불안 심리, 뭔가 불확실성, 신뢰가 떨어진 것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지 좀 궁금하고 이번 주에 또 빅테크 실적도 많이 발표됐는데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조정이에요. 일단은 AMD도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한 하향치도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우리가 그동안 작년부터 엔비디아 향에 대한
사실 고공행진이나 이 시장에 대한 독점 이슈가 계속 주름을 잡아왔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 애플도 그랬고 이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이제 엔비디아의 가격이 AI 칩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뭐 자체 개발 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심심치 않게 나왔던 건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사실 애플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뭐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 쪽에 대한 밸류체인 쪽의 흐름이 좀 강하게 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뭐 이번 주 실적이 나와주면 반등이 돌아서지 않겠냐라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게 애플이 시작된 이 엔비디아의 높은 가격대가 과연 이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올라갈 땐 찔끔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쭉쭉 떨어진다고 막 계속 그러세요.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이닉스 저가매수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3%나 급락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싸다고 계속 샀으면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난주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외국인은 일단은 삼성전자 롱은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숏이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HBM3E 쪽에 대한 반도체 양산이나 이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로드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우위 쪽으로 반도체 밸류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HBM3 같은 경우는 중국향에 대한 엔비디아 빨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실적에 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3를 낮추고 3이 비중을 이제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실 지금 내년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그런다고 미스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주 잔고는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한 밸류가 시장에서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26년부터는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경쟁이 되는데 만약에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 물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뭐 AMD나 다른 회사들도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쪽 AI 칩 시장에 들어오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HBM 가격 단위 낮아지게 되면 엔비디아도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향후에 변화는 생기고 수익성에 대한 변화도 생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내일 오히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반도체는 물론 하이닉스는 빠질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 향의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컨콜에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콘콜. 그렇죠. 삼성전자 컨콜에서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예, 하이닉스 향 종목들도 지금 뭐 다 같이 조정 나오는 분위기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어차피 좋을 거니까 지금 사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일단은 이 SK 하이닉스의 사실 밸류는 이미 내년에 수익 매출까지 어느 정도 시간 땡겨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점유율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밸류에 대한 릴레이팅이 뭐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하향을 하든가 이쪽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하이투자증권도 그랬고 이제 NH투자증권도 SK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 하향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하반기에 기존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여부 아니면은 물론 이제 이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물론 이제 낸드 쪽의 업황은 좋기는 했지만은 향후 HBM 선장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 시기가 늦어지면 SK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사실 하이닉스는 우리가 예전에 8만 원 가격대에서 거의 25만 원 가까이 올라왔지만은 삼성전자는 사실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이 로드맵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럼 얘는 더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겠네. 삼성전자는 몰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HBM을 더 많이 쌓을수록 뭐 4로 가고 5로 HBM4, HBM5까지 뭐 갈수록 그 탑재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 필요한 HBM이 많을 텐데
그러면 하이닉스에 더 이득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밸류 책정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3E 12단, 16단까지일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쪽까지는 지금 아무리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위기 쇄신을 할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빨리 이제 분위기를 전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물량이 다운이 될 거고, 왜 다운이 되냐? 가격 자체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캐파가 확장이 돼서 이제 3, 8단 반도체, 12단 반도체에 오게 되면은 기존에 이게 HBM 한 대당 들이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2천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P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그만큼 Q도 나중에 줄어들게 되면은 일단은 향후에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P랑 Q가 성장이 둔화되면 뭐 이 반도체의 이 빅사이클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끝물이다라고 봐야 돼요? 시장 규모는 올라가죠. 대신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에 100이 있는 상황에서 500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대신에 P는 떨어지겠죠. 그만큼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주가도 예전처럼 시원하게는 못 가는 그렇죠.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시원하게 못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시원하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서 HBM이 80% 성장을 해왔던 걸 봤기 때문에. 네. 그럼 시장에는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디램 향인 쪽에서 성장성이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그럼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럼 밸류가 바뀌는 거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3E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를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하이닉스가 선두주자긴 한데 삼성전자 아직 납품 안 했으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따졌을 때는 어떤 쪽에 삼성전자가 좀 이게 물론 삼성전자가 8만에서 10만 원 간다고 해서 50% 성장이 아니잖아요. 주가적인 수익 측면에서는.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18만 8천 원 정도 지나가는데 18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제한은 있겠지만 저는 룸을 어디까지 보냐면은 뭐 해봐야 뭐 16만 원, 15만 원 선이라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도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시선을 가고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지금 게임 체인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밸류 분위기가 발려껴지는 거죠. 15만 원은 조금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긴 한데, 뭐 같이 하이닉스랑 궤를 같이 하는 한미 반도체도 오늘 장기 120일 이평선 좀 깨고 내려갔거든요. 이 종목도 하단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하이닉스가 딱 실적 발표한 날에 외국인은 매도세가 엄청 거칠었고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샀었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그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샀다라는 논리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그날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인 날에 외국인 매도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럼 분위기는 당연히 외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막 명확한 답은 안 나올지 모를지언정 적어도 8월 안에는 이제 컬테스트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 쇄신이 결국 삼성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 이제 HBM4나 이제 5에 대한 시장 규모가 좀 차적으로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미국 시장에서 계속 AI 버블론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게 계속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향후에 두 회사는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당분간 7, 8월 달에는 이 두 회사 간의 양극화는 조금 생길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양극화까지. 알겠습니다. 전공정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전공정은 캐펙스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반기에 좀 잘 갈 줄 알았는데 반도체 분위기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HBM도 못 가는데 전공정이 어떻게 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4공장 이제 생산 캐펙스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 용량이 또 많다 보니까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올라간다 했는데 자꾸 안 올라가니까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미스가 실적 미스나 아니면은 이게 딜레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요즘 보시면 그냥 8% 10%는 그냥
처참하게 그냥 오늘도 다 빠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장비주도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으로 HBM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리고 캐펙스 종공 정도 이제 감산에 대한 회복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정 이제 캐펙스 투자할 거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주가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롭게 바뀐 정영은 부회장이 아마 내일 진짜 중요한 멘트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그 멘트 하나에 따라서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일 콘콜이네요. 네, 콘콜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2분기, 3분기 대부분 3분기가 성수기인데 대부분 장비 업체들은 그때 수주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는 반도체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여부 내일 콘콜에서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시기에서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회가 있는 종목 어떤 걸로 보세요? 종목이요? 이 종목 그래도 기회다. 그래도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있기는 한데 물론 항상 삼성전자가 HBM이든 전공정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오테크닉스긴 합니다. 한데 이제 최근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어제 강한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쉬운 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내일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오테크닉스가 분위기 반등을 좀 강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윈도 뭐 최근에 어제 오해를 계속 풀고 있고 고객사 이제 3사에 대한 향후에 핸들러 장비든 뭐든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분위기가 또 바뀌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꾀할 수 있는 그래도 기대되는 재료가 있다면 엔비디아 실적인데 네. 아직 좀 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쯤이면 반도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뭐 젠슨왕 대표가 항상 주가가 빠지는 우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인 줄 아냐. 그리고 우리 새롭게 나오는 블랙의 가속기 엄청나게 물량이 몰려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성한 리스크를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 젠슨왕 대표랑 이제 우리나라 정영한 이제 부회장이죠. 삼성전자.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분위기 반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속상한 멘트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발언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이오로 넘어가시죠. 지금 시장만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가 대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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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바이오 안에서 어떤 섹터요? 어떤 테마요? 어떤 게 대장이에요? 지금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바이오 플랫폼이 움직였지만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CDMO에 저도 사실 CDMO에 대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마일스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은 그만큼 이제 CDMO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4공장도 있지만은 이제 5공장도 향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규모의 확대로 성장성은 더 커진다라고 보는데 이게 11월쯤에 이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거의 유력시하죠. 네. 일단은 미 대선과 상관없이 미 대선 이전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이넥스랑 뭐 ST팜이나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들의 수혜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아직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3분기나 2분기 때 만약에 진펜트라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했을 때 이미 유럽향에 있는 랜심메스시는 이미 보여졌습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만 치료제, 뭐 최근에 치매 치료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CDMO와 바이오 시밀러까지 성장이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생각보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랑 CDMO까지 뭐 알테오젠 같은 이렇게 거침없는 상승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사실 저는 의심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맹신론자. 그렇죠. 항상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에이비엘 바이오, 유항양행, 이 향후에 리가켄 바이오까지 네네. 하반기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아켄도 항상 매년마다 기술 이전을 해왔지만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ADC 관련해서 충분히 있고 ABL 바이오도 이번 이상훈 대표가 올해 하반기에 기술 이전과 2년 전에 그거 그 기술 이전했던 산업이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향후에 그런 마이스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고 봤을 때 딱 타이밍이 딱 그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점에 있어요. 이제 제일 빠른 게 지금 8월 22일 날 이제 유황양행 렉나자 그 FDA 승인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둘씩 물론 11월쯤인가 그때 이제 HB도 있겠지만은 물론 다 잘 될 거라 저는 생각 안 하지만은 충분히 예전보다는 확률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유한양의 렉라자 발표 전에 미리 같이 외국인이랑 매집하면 안 돼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도 저도 지금 제약바이오 행보 중이라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NL과 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황량의 목표가가 그 9만 원, 10만 원대인데 이미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네. 했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세론 아니냐? 세론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향후의 로열티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황량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모 교수가 향후에 유황량의 그 렌나자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대비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번 그런 논문 비슷하게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전 유황량도 로열티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밸류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는 지금 사실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꺾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냥 쉬어간다라고 보고 매수 담을 기회인지 비만 치료제는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네. 페트론의 기술 이전 계약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굉장히 불리합니다. 최근에 로시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빠르게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베터라는 게 우리 기존에서 비만 치료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거에서 뭘 1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경구용도 나오고 있고 패치용도 지금 인상 일상 중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굳이 다른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일단 장기 지속계 플랫폼이 이게 수요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일라일이나 노모디스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고민을 해봤을 때 왜 빨리 안 나올까에 대한 고민도 해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조금 선택을 했을 때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페트론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럴 거면은. 그래요. 나오게 되면은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다. 빨리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는 조언 들어봤고요. 방산도 하나 빠르게 볼까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월 달에 시장 떨어질 때 실적 절대 배신 안 하는 방산주 해지로 담아요? 방산주는 그렇죠. 아직 9월달, 10월달에 수출 계약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네. 2분기 실적은 물론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일단 1분기에 대한 그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연된 부분도 있고 어제 나왔던 LIG 넥스원도 결국에는 이게 다음 분기에 다 이연된 이슈입니다. 결국에는 방산은 계속 이제 실적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네네. 때문에 9월달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과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관련된 계약 수주 모멘텀이 한 번에 몰려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11월달에 젤렌스키 관련된 평화회담 이슈도 결국 방산 쪽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산은 최근에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여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만 골라주세요. 일단 현대로템이 최고 실적이 나왔고 네. 9월달 이제 K2 전차 아까 얘기했던 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가 세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제일 빨리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신다라면 현대로템을 추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에 대한 힌트도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